오늘 여러분은 슈퍼마켓 유제품 코너에서 포장에 치즈라고 적혀 있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가 조부모님께 배운 전통적인 의미의 치즈가 아닌 5가지 제품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발이나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법규가 허용하는 것과 산업계가 생산하는 것, 그리고 거창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냉장 진열대에 있는 화려한 포장과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모두 당연히 순수한 치즈일 것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우유가 함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업적인 변형 과정을 너무 많이 거쳐 영양 성분과 식품의 본질이 완전히 바뀐 가공 유제품, 혼합 제제, 그리고 파생 상품들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쁘거나 금지된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다르다는 것이며 여러분은 집에 가져가는 제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단체의 연구부터 나트륨 과대에 대한 실험실 분석까지 우리는 전통 치즈와 현대 산업용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라벨을 주의 깊게 읽어 이것을 식별하는 방법도 배울 것입니다. 정보야말로 마케팅이나 모호한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목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치즈는 소규모로 만들어지는 장인 정신의 산물이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가져와 응고제를 넣고 굳히고 압착하고 몇 주 동안 숙성시키면 치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지속적인 냉장 보관 그리고 고품질의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편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품 산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장거리 운송이 되며 상권에서도 쉽게 상하지 않는 대안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치즈, 유제품 혼합물, 산업용 파생 상품이 탄생했습니다. 식품공학 기술은 우유와 그 부산물을 안정적이고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하며 저렴한 제품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산업의 진화니까요. 문제는 소비자가 이러한 카테고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제품을 사고 있다고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법률은 각 제품 유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 치즈는 특정 레시피를 따라야 합니다. 가공 치즈는 법적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식품 혼합물 또한 다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라벨을 끝까지 읽지 않고 이런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포장과 가격만 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카테고리는 슬라이스 가공 치즈입니다. 완벽한 모양으로 잘라져 편리한 포장에 담겨 있으며 냉장고를 점령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법적으로 가공 치즈로 분류됩니다. 즉, 이전에 생산된 실제 치즈를 원료로 하여 유화제, 안정제, 산도 조절제 같은 재료를 넣고 다시 녹이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인 목표는 균일한 식감을 만들고 잘 녹으며 유통기한이 길고 공장에서 포장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산염이나 구연산염 같은 물질을 첨가하고 수분과 지방의 양을 조절하여 원하는 농도를 맞춥니다. 최종 결과물은 우유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전통적인 숙성 치즈와 다릅니다. 천연 우유 단백질의 양은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존과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 농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샌드위치를 빨리 만들기 위한 편리함을 찾는다면 이 제품이 제격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미의 치즈는 아니며 산업적 필요에 의해 재설계된 파생 상품입니다. 혼란을 주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산업용 크림 스프레드 치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단지 더 부드러운 치즈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전통적인 숙성 치즈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유를 가열하고 크림, 유화제, 안정제, 그리고 상당한 양의 물을 섞어 그 질감을 만들어낸 유제품 파생물로 분류됩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통 치즈는
응고와 유청 제거를 통해 우유를 농축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밀도 높은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 산업용 스프레드 치즈는 물의 비율이 훨씬 높아 1회 제공량당 단백질과 칼슘의 농도가 희석됩니다. 게다가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보관 중에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정제 첨가가 필수적입니다. 영양 성분표를 비교해보면 이들이 매우 다른 식품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산업용 제품은 단백질이 적고 나트륨이 많으며 우유 외에 재료 목록이 깁니다. 이것은 빵에 바르기 좋게 개발된 변해식품이지 치즈의 고전적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피자나 햄버거를 주문할 때 여러분이 먹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외식업계에 판매되는 치즈 맛 식품 혼합물입니다. 이 제품들은 개별 라벨이 붙어 여러분에게 도착하지 않으므로 성분을 읽어본 적이 없겠지만 매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공급업체들이 치즈처럼 사용되는 혼합물을 판매하는데 그 성분을 보면 물과 식물성 유지가 주원료이고 치즈 맛을 내는 향료가 첨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올바르게 판매된다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피자를 먹는 소비자는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모짜렐라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진을 위해 예쁘게 녹는 산업용 혼합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성 유지, 주로 파묘는 더 저렴하고 안정적이라 우유 지방을 대체합니다. 변성 전분은 식감을 돕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진한 주황색이나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고무 같은 식감의 치즈를 본다면 그것은 산업적 배합의 결과물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는 파스타용으로 나오는 편리한 봉지 형태의 산업용 슈레드 치즈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분석 결과 라벨에 표기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나트륨이 검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트륨이 많을까요? 나트륨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품질이 낮은 치즈의 부족한 맛을 보완하며 첨가물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산업용 슈레드 치즈의 성분 목록에는 치즈뿐만 아니라 전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은 치즈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는 안티케이킹 제로 작용합니다. 보존료와 향미 증진제도 들어갑니다. 순수한 슈레드 치즈라면 단순히 숙성된 치즈를 갈아 놓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다른 재료를 넣으면 그 제품은 치즈를 베이스로 한 혼합물이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실제 치즈를 덜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덩어리 치즈를 사서 집에서 직접 가는 것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보존되기 때문에 맛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카테고리는 신뢰가 깨지는 문제라 특히 심각합니다. 바로 라이트 또는 저지방이라고 광고하는 치즈들입니다. 연구소에서 라이트 치즈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을 분석하여 실제 수치와 표기된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표기보다 지방이 훨씬 많았고 어떤 브랜드는 약속한 것보다 단백질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라이트 치즈를 사는 사람들은 주로 건강을 위해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라벨이 거짓말을 하면 소비자는 속게 됩니다. 게다가 라이트 치즈는 종종 더 비쌉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식감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지방을 물과 증점제로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은 희석된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알았으니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포장 앞면에 이름만 보지 말고 항상 성분 목록을 읽는 것입니다. 목록은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첫 번째 성분이 우유라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우유보다 물, 식물성 유지, 전분, 향료가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전통 치즈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식물성 유지의 존재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진짜 치즈는 오직 우유 지방으로만 만듭니다. 성분에 식물성 오일이 있다면
순수 치즈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규칙은 영양 성분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진짜 경성 치즈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매우 적다면 물이나 다른 재료가 농도를 희석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규칙은 과도한 편리함과 너무 긴 유통기한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치즈는 상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냉장 없이 몇 달을 버티거나 로트 번호가 달라도 색깔이 완벽하게 똑같다면 그것은 강도 높은 산업적 처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규칙. 가능하면 항상 덩어리 치즈를 사서 집에서 잘라 드세요. 이것은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진짜 치즈를 섭취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텍스트가 식품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목적은 단지 제품 카테고리 간의 차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는 한 모든 유형의 제품은 시장에 존재할 자리가 있습니다. 라벨의 전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성분 목록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는 강력한 소비자가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